신우이와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주인공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돈 모을 때까지만 살자 해서 시댁에 얹혀 사는데 신우이가 걸핏하면 약을 올립니다. 혼수 없이 달랑 시집 왔다고. 신우이는 철딱서니가 없고 어린 사람입니다. 주인공과 여고 동창인데 올케가 고분고분하길 하나 신우이 대접하길 하나 우리 엄마 집에 와서 김치 좀 얻어가려 해도 순순히 내주지 않아서 화딱지가 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인공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 판단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찜갈비 좀 먹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못 먹게 합니다. 신우이가 집에 갈 때 싸줘야 한다고요. 가는 길에 김치도 좀 싸주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능력 없는 사위 만나 어렵게 사는 딸이 안 됐는데 며느리가 좀 잘 대해주면 어디 덧나나 싶은 게 시어머니의 마음이죠. 신우이는 며느리 화장품도 슬쩍 챙겨갑니다. 남편에게 왜 보고만 있냐고 따지니까 동생인데 좀 주면 어떠냐. 걔가 형편이 어렵지 않냐. 당신 건 내가 또 사줄게. 이럽니다.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신우이 편만 드냐고 화내니까 자기가 아내 편을 들면은 싸움밖에 안 나고 그럼 당신한테도 안 좋다. 또 잘못하면 이 집에서 우리 쫓겨난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살림이 날 때까지 제발 좀 조용히 살자.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말하자면 을인데 어머니가 갑인데 여동생과 자꾸 충돌하면 갑의 심기가 안 좋다는 게 남편의 주장. 자, 이런 갈등 속에 집안 좋고 직업도 성형외과 의사라는 큰며느리가 시집을 옵니다. 큰아들이 늦장가를 가게 된 거죠. 잘난 윗동서까지 생기다니 나는 이제 더 설 자리가 없겠구나 싶은 주인공. 그런데 웬걸 큰동서는 주인공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비싼 선물도 챙겨주고 살갑게 대해줍니다. 주인공은 형님에게 시댁 식구들의 성미를 알려주고 결혼을 말리지만 결혼을 강행하는 큰동서. 그러면 그렇지 잘난 사람이 내 말 듣겠냐며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주인공은 입을 삐죽거립니다. 그런데 형님은 여전히 동서에게 잘해주고 또 지혜로웠습니다. 명절 때 온 식구를 불러 일을 분담시키고 장보고 밑작업을 한 동서는 한숨 들어가서 잘하고 말해줍니다.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군기 잡겠다고 집안의 그릇들을 죄다 꺼내놓고 닦으라니까 형님은 내일 일찍 병원에 출근해야 하니 도우미를 불러서 시키겠다. 동서도 손떼 하면서 주인공마저 도와줍니다. 큰동서는 주인공의 취직 자리도 알아봐 줍니다. 어서 돈 모아서 분가하라고. 큰동서의 응원 덕분에 아내는 기가 한껏 살아나죠. 너만 네 편 있냐? 나도 내 편 있다. 이러면서 신우이에게 의기양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는 김치를 싸가려는 신우이를 몸싸움에서 빈손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게 돼서 돈 걱정을 하자 큰동서가 천천히 갚으라며 선뜻 수술 비용을 빌려줍니다. 다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주인공은 이제 형님이 없으면 못 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신우이 남편이 술을 먹고 사고쳐서 합의금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모두가 큰 며느리만 바라보는데 대답은 노. 그러자 온 가족이 모여서 큰 며느리를 성토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있는 사람이 더하다. 경우가 없다. 인정머리가 없다 등등. 듣다 못 참고 결국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형님은 우리 친정엄마 병원비도 내준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요. 이 말에 온 식구가 뒤집어집니다. 아니 뭐라고? 사돈 챙길 돈은 있고 신우이 남편 감옥 가게 생긴 일은 몰라라 한다고? 급하게 불려온 형님과 시아주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그 와중에 뺨을 맞은 형님은 이혼을 선언합니다. 비밀을 발설해서 결국 집안에 큰 분란을 일으킨 주인공은 시가족들 누구도 이 이혼을 아쉬워하지 않자 맥이 풀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혼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KBS 드라마 사랑과 전쟁, 동서가 간다 편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시어머니 신우이가 있네요. 자존심만 생각하면 이혼이 맞습니다. 푸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자존심이 인생의 전부일 순 없죠.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물론 상식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남편과 헤어진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주인공은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섭섭해 하는데요. 근데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또 막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늘 조근조근 일러줬죠. 우리가 아쉬워서 들어온 거야. 지금은 어머니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잖아. 을답게 처신하자라고요. 신우이가 화장품을 가져갔다고 화내도 내가 사줄게 선뜻 달래주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자신들의 목적인 분가를 달성할 때까지 신우이를 견뎌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 딱 감고 김치도 좀 퍼주고 말도 정감 있게 해주었다면 그렇게 사사건건 신우이와 부딪히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신우이? 시어머니? 안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주인공은 신우이 때문에 열받다가 소중한 남편과 형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도 저질렀었죠. 첫 번째 잘못, 시댁 식구들의 단점을 알려주며 형님의 결혼을 말린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왜 문제냐? 형님은 그 사실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거든요. 시댁에서 대우받으면서 잘 지냈을 거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대차게 해결했을 겁니다. 주인공 때문에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 대해 몰라도 될 것까지 알게 되었고 신우이한테 필요 이상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죠. 신우이의 문제점은 지혜로운 형님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충분히 잘 풀어나갔을 텐데 말이죠. 상대를 위한다면서 실은 자기가 당한 걸 이르는 일. 이런 게 바로 이간질이죠. 주인공은 시댁과 형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 형님이 수술비 빌려준 거 절대 말하면 안 되죠. 그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고 외려 더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성격이 괄괄하니까 원망은 했을지언정 그 이상으로 뭘 어찌하진 못했을 겁니다. 형님이 그토록 고맙게 해줬는데도 본인은 결과적으로 형님의 가정을 깨뜨리고 인생을 꼬아놓았죠. 이게 뭔가요? 시어머니 신우이한테 정신승리한 것밖에는 결과가 없잖아요. 결혼한 그날부터 우리는 관계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배우자는 밥이 좋다네요. 서로 다른 욕구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하다못해 이런 것부터 관계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배우자뿐인가요? 시댁, 처가 식구들, 배우자의 지인, 친구 등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수학 방정식처럼 찬찬히 풀어가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도 바로 그런 관계의 방정식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모든 문제풀이의 중심에는 배우자와 내가 있습니다. 우리 둘만 문제 없다면 나머지는 다 나머지일 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